좀 팔고 그냥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투자로 돈을 벌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 보통 결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호구되기 딱 좋구나. 저는 코스닥 가서 트레이딩을 했어요. 저의 뼈아픈 그 경험이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주식?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뭐 몰리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지금 난리 나는 섹터들, 네. 네, 사료 주식 뭐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아. 안 먹고 말아야 돼요. 괜히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신세 망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먹고 말지 하고 가시고요. 이걸 놓쳤으면 다음번은 뭘까를 생각하시는 게 더 빨라요. 네, 근데 이미 뭐 그게 안 되니까 음식료로도 지금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렇죠. 제지주들 맞아요. 뭐 이런 걸로 네네. 계속 불이 붙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을 먼저,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 지금 제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이 다음은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걸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그럼 지금 막 그렇게 부각받고 막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절대 가면 안 돼요. 원자재 가격과 관련인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원자재 다음에 그걸 반영을 해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약간 네. 좀 그런 주식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업종인데요. 음. 화학업종의 대표 업체들은 지금 납사 가격, 납타라고 하는 네. 원재료가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 전가를 못 시키고 있어요. 아. 그런 애들은 어렵죠. 근데 화학업체들 중에 없어서 못 파는 거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악화되는 화학 전망 속에서 홀로 쭈르르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정말 개고생을 시키더니, 이번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건 결국 가격을 다 반영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쁜 섹터 흐름에서도 네네. 원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유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그런 거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약간 성공 스토리의 이면을 말씀드리면 그 제품이 없어서 못 판 건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1년 넘게 걸린 거지. 거의 1년 걸렸죠. 1년 걸려서 성공해서 소위 말하는 익절을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참으로 좀 골 때린 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더는 못 견디겠고 많이 있어요. 예. 그 더는 못 견디겠고 했는데 제가 이제 행동이 느려서 그래도 뭐 모르겠다. 좀 기다려보자 하고 좀 게을르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연 수익률을 리턴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식을 빠르게 매매한다고 네네.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또 좀 운의 요소가 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의 요소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좀 운의 요소에 맡기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거는 뭐냐면 덜 다치는 쪽에서 놀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투자의 마인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지점장님이 쓰신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똑똑한 남성들은 투자를 포기해라. 네.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정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똑똑한 사람이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저예요, 나. 똑똑한 남자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세죠. 엄청 세죠. 네. 그 엄청 센 만큼 안 돼요, 시장에서. 다른 논리거든요. 그건 너희 세상에서 성공한 거고, 이 세상은, 투자의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논리로 펼쳐지는 곳이야. 근데 자기 고집 가지고 오거든요. 100% 깨져요.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금융 박사들이 왔는데 깨지고 나가요. 네. 경제학 박사들 중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많지 않을걸요? 못 들어봤어요. 리카르도 케인스. 네, 맞아요. 이 정도 사람 빼면은 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관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 영역이 아니에요. 합리적 영역이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벌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폭락과 폭등이 왜 오나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과 말도 안 되는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 시장인데요.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 곱하기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니까. 쉽게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아내 마음 다 아시겠던가요? 안다 그러면 혼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아내 마음을 모르는데 아내 같은 분들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있는 이 시장에 그 마음의 합산으로 일어나는 변형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특별히 남자들이 더 뻣뻣해요. 여자들은 좀 그나마 좀 유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고치고 진짜 이를 악물고 고쳐서 이 시장을 이해하고 이 시장에 맞도록 나를 탈바꿈 시킨 사람. 네. 거의 피가리죠, 피가리. 피가리를 다 한 사람들은 여기서 성공해요. 네, 여기서 성공합니다. 완전히 투자적 인간으로 나를 개조한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존에 나 잘 나갔어 하고 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차라리 오히려 그 여성분들이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잘하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있을 듯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계통을 잘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남자분들이 또 좀 많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자기 그 똑똑한 머리 이런 것보다도 약간 좀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만드는 시세니까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이라면 공감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답은 없다. 투자에 정답은 없다. 오답은 있을 뿐. 근데 이 얘기를 잘 뒤집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럼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투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기저가 좀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자 성향을 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보통 결정되어 있어요. 이런 건. 네, 이거는 네네. 뭐냐면 네. 가성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로 가야 되고요. 네. 가성비 같은 거 별로 따지지 않으시는 분들 보통 이 트레이딩 그 모멘텀 투자자로 가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트레이딩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은퇴 시기가 빨리 와요. 힘들어서 한 45세 되면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예, 어렵습니다 트레이딩은. 그래서 그 스윙이라든가 뭐 가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게 체력이 딸려서 못해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성향은 있습니다만 돈을 버는 성향으로 자기는 조금 개조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개조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정말 오래 걸렸고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 좋을 때 많이 먹고 장 빠질 때 빠지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장 좋을 때 조금 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내고 장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버텨야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이 계속 쌓여야 돼요. 누적 수익률이 계속 쌓이는 게 잘하는 거지, 뭐 장 좋을 때 먹고 장 나쁠 때 빠지는 거는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비판적 관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기 비판적이 되면 정신병 걸리죠. 힘들어서. 자기한테는 항상 아량을 두고 살게 두뇌가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미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미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잘못됐어? 무엇이 잘못됐어? 무엇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쳐야 돼.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아 비판.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끊임없는 자아 비판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글로 쓰시든가 기록으로 남기든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나는 내 편향이에요. 사람은 자기 편향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따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가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자기 객관화를 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투자 정답은 없다고는 했는데 투자의 결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투자하는 줄 아는지 못하는지 뭐 몇 마디 대화해보면 거의 한 10중 8구는 그냥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투자로 돈을 벌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 보통 결이 있습니다. 무슨 결일까요? 투자의 결이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결이 있어요. 성공한 방식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꾸준히 유지하죠. 예. 물론 그걸 이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배당으로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배당에 뭐 옵션 달린 배당들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섹터별로 자기가 잘하는 섹터에서 뭐 소비자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턴어라운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섹터가 있고 자기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특정한 거라기보다도 이 돈 버는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스타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타일이 있는가? 라고 의문하신다면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이 없다면 나는 주식시장에서 호구되기 딱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확률이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기만의 그런 명확한 원칙이 없으면 사실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이 막 오르고 있으면 처음엔 참다가 다 계속하면 또 가볼까 하면서 또 사고. 근데 그때가 이제 고점이고. 그럼요. 인간의 가슴을 방망이질하는 것은 욕망이죠.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 빨리 돈 벌고 싶다는 거는 싸그리 산산조각 내고 다 태워 없애야 돼요. 그러나 난 이 승부에서는 꼭 이기고 싶어. 승부욕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욕심은 있으면 안 돼요. 예. 욕심이 있으시면요, 그냥 그냥 제밥 되시는 거고, 호구로 등장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욕심이 많다? 그냥 내 돈은 남한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욕심이 막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욕심. 그렇지. 빨리 벌고 싶은 거죠. 제일 한데요. 빨리 벌고 싶다? 저도 그거 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앞서 이거 제가 이제 제가 실정률이 아주 작은 계좌가 열몇 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를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제 머릿속의 생각대로 주식된 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고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제가 머릿속으로 찍었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나 사나 했던 주식들은 정말 5배, 10배 오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주식들이 너무나 쌌거든요. 저 요즘 아모레라 불리는 태평양 이런 것들. 옛날에 태평양이었죠, 맞아요. 제가 그때 현대중공업 5만 원, 3만 원 이랬거든요. 그럼 50만 원 갔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한양이고 거의 웬만한 음식료 다 하고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손님들한테 그냥 그런 거나 사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코스닥 가서 트레이딩을 했어요. 저의 뼈아픈 그 경험이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코스닥은 막 벙벙벙벙 뛰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 벌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돈 벌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저를 가장 실패의 구렁텅이로 했고 한국 20년 역사상, 주식 20년 역사상 가장 돈을 크게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사실은 98년도 그 IMF 이후에 장이 3배 올라가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또 몇 배 이상 올라가면서 그때가 최고 기회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때 돈 버셨던 분들이 유지하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급등하면서 벌었기 때문에 이 투기적인 심리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식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결국 나중에 다 깨졌습니다. 근데 2004년에서부터 2007년에 돈 번 사람은 달라요. 싼 주식 사가지고 몇 배씩 올라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자산운용업계나 이런 데 살아 계시죠. 지금 젊으신 분들 중에 자산업계 하시는 분들은 그때 돈 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주 뼈 아프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래서 2007년도에 회개를 하고 나를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러고도 자리 잡는데 7년 훨씬 더 걸렸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록을 한다든지 꾸준히 뭔가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요. 공짜는 없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조급함은 버리셔야 되고 조급하다 이만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급하면 그냥 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계속 가게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꺾이게 될지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황들은 그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이런 거시경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나와 파트너가 될 기업을 잘 고르는 거고요. 그 기업이 현금 흐름을 창출을 잘 시켜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면 나한테 혜택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그 돈을 벌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시간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더불어 돈을 번다면 기업 사이클과 나의 사이클을 맞출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롱한 기업이지만 소외된 기업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로부터 아주 좋은 그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앞길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반드시 자기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두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 남의 얘기 듣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 결국 좋은 결과 얻기는 힘들고, 차라리 그럴 거면 투자 잘하는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투자하는 그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방법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지점장님 모셔서 사실 최근 뭐 매크로 상황,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섹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투자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 네. 절대 돈 벌라는 욕심, 이 부분을 확실히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지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다.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시장이 힘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출간하신 책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다면은 또 증시각도기 채널 맞죠? 네, 증시각도기 TV. 네, TV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준 지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